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갑진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는 간목이 있죠. 간목은 천간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 천간 글자를 보면 갑에서 시작을 해서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마감을 한 다음에 다시 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음의 세계에서 태어난 글자로 간목은 탄생을 의미하는 글자가 됩니다. 길거리에 보면요, 아스팔트나 새싹이 드러나지 못할 것 같은 곳에서도 땅을 뚫고 위로 솟구쳐 오르는 생명력을 가진 그런 글자가 바로 간목으로요. 땅 속에서 땅 밖을 향하는 이러한 강인한 생명력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글자가 이 간목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간목일가는 보통 대부분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천간에서 처음 나온 첫 번째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두머리 성향이 강한 글자입니다. 이 우두머리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선두에 있기를 바라는,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의미가 되고요. 보통 갑목일주다 이러면 물상 자체가 갑목이라고 해서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토가 강해야 합니다. 토가 강해야지 뿌리를 내리고 그 터전 위에서 잘 자라는 삶이 안정되는 의미가 되는데요. 토가 없는 갑목일간이라면 그 자신이 뿌리 내릴 땅이 없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은 천간에 처음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그 무리의 우두머리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두머리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두머리로서의 자질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공부할 수 있는 수기가 부족하고 간목일주가 화기가 강한 그런 구조라면요. 뿌리를 내리는 그런 단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배움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일찍 사회에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일찍 사회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찍 경제활동을 한다, 물질활동을 한다는 의미로 돈을 버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태양도 필요합니다. 땅일 경우에는 기토, 무토 상관은 없죠. 근데 이 기토, 무토가 수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임수가 있는 경우가 이 간목이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목이 제대로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도 필요하고요. 태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기도 필요한 이런 구조가 잘 갖추어진 사주다 그러면 우두머리로 돋보이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목일주는 사주에 기토가 있다 그러면 내분한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토라 그러면 활동 공간이 넓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모습으로 사실 이 간목은 기토 땅이 어울리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지지로 보면 진토예요. 진토는 우리가 그 계절로 보면은 진월은 모내기를 하는 가장 바쁜 계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묘월에 지장간을 보면요. 간목에서 을목으로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땅속 뿌리가 을이라는 땅 밖으로 드러난 다음에 이 진토에서는 을개무로 이 을목이 무토 위에서 계수에 의해서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임묘진 자체가 봄에서 사오미라는 그런 여름으로 양기를 확산시킬 준비하는 그런 땅이 진토 땅이 되는데요. 이 간목은 삼합 자체가 해묘미 삼합을 합니다. 이 해묘미 삼합은 인호술 삼합을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삼합으로요.
이 간목 자체가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로 수, 목, 화로 흐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목은 음의 세계에서 태어났지만 양의 세계로 확산하는 그런 성질이 강한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토는 신자진 삼합을 마감했어요. 신자진이라는 수 삼합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토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월 자체를 생각해 보면요, 수기가 고갈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사화월부터는 화기가 강해지는 그런 계절로 이 진토에다가 수기를 넉넉하게 채워 두어야지 사오미 여름을 잘 지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진월이나 진토가 있는 주위에는요, 수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기가 있다 그러면 이 진토 땅에 간목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해월에 이제 생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해수 자체가 음의 세계에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목에서요 뿌리를 내리고 묘월에 세상 밖으로 양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글자가 되는데요. 이 간목은 해묘미 삼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해자 축의 축토에서는 이 간목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기로 정착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간목은 축토에서 잘 자라나는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제 진토의 땅이 되면은 해묘미에서 진토는 간목 입장에서 12운성으로는 쇠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살로는 반한살이 됩니다. 이 쇠지하고 반한이 의미하는 반은요, 이제 새롭게 사화월부터는 새롭게 화기로 팽창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진토 땅에서는 간목이 이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더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땅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공간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갑진 일주일 경우에는 이 진토의 시기에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시기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야지 자신의 삶이 좀 더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장간을 보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을개무가 있잖아요. 을개무 자체가 을목이 을목의 활동성이 강해지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간목은 진토 땅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진토에서 계속 간목이 활동하려면 간목 자체가 아까 우두머리로 제1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신은 이 진중에 을목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사실 이 진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을목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을목을 대행해주는 대행자의 의미로밖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갑진이랑 간지가 대운이 만약에 해자축이라는 겨울로 향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간목이 자신의 활동하는 시절로 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요. 그 공간에서 큰 문제 없이 1인자의 그런 지위를 지켜낼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갑진일주는 보면요, 간목도 아까 양기가 굉장히 강한 음이라 그랬고요. 진토 자체도 오양일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기가 강한 그런 그 공간이기 때문에 갑진 이 간지 자체가 양기가 굉장히 강한 간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기가 강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일을 할 경우에도 굉장히 진취적인 맡은 바 일을 책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간지가 되고요. 이 양기가 지나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을 약간 깔보는 그런 성향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됩니다. 갑진일주의 이 진토의 시기가
37에서 45살 사이예요. 그래서 보통은 진토 일지궁 시기에 활동 영역을 바꾸어주는, 그리고 아니면 자신의 하던 일을 바꾸어줄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진일주가 만약에 연월에 수기가 충분히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갑목은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똑똑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갑목이 의미하는 그 기획력이 굉장히 뛰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갑진일주 직업물상을 보면요, 진토는 신자진 삼합이 마감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기를 채우는 그런 의미로 교육이라는 그런 직종에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생명수를 채우는 그런 의미로 의료계통에도 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 자체가 비겁이 굉장히 강할 경우에는 뭐 군대나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토가 강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갑목이 그 자신의 우두머리 성향을 드러내는 사업을 할 경우도 많습니다. 토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인 사장보다는 을목을 대행하는 월급 사장의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남자가 갑진일주다 그러면 이 진토 땅은 을목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토 배우자는 계수를 이용해서 을목을 키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교육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쓸 경우에는 이 진토의 시기에 투자를 통해서 손해보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는 이 진토가 이게 십성으로요, 편재예요. 우리가 편재는 공유하고 나누는, 함께 즐기는 그런 의미가 강한 십성입니다. 그래서 유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미를 추구하고 장난도 잘 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일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편재는 확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는 지나친 과시욕으로도 그리고 허세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자가 갑진일주라고 하면요, 갑진은 양기가 굉장히 강한 의미예요. 근데 여자는 음이고 남자가 양이잖아요. 근데 이 음인 여자가 갑이라는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갑목일주고, 그리고 남편을 진토라는 그 땅을 이 갑목이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갑목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 경우에는요, 연하로 이 갑목의 말을 들어주는 순한 남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진토는 신자진 삼합을 마감했습니다. 신자진은 갑목 대비 인성을 의미해요. 그러면 인성이라는 건 남자가 나에게 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이 이 진토 땅에서 마감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랑이 마감되는, 그러면 수기를 채워주는 구조가 아니라면 결혼 후에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진일주 사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갑진일주입니다. 한 분은 갑자월에 태어난 갑목일주시고요. 한 분은 임술월에 태어난 갑목일주십니다. 두 분 모두 수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그리고 기획력이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개묘년 갑자월 갑진일 경오시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비겁이 강한 그런 구조예요. 묘목, 그리고 갑목, 갑목, 그리고 진중에 을목이 또 있어요. 그럼 비겁이 강하다는 것 자체가 사업이나 그런 물질 활동을 하는 쪽으로 나가면 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지궁에 편재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키려는 그런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일찍부터 대운 자체가 금기로 흐릅니다. 금기로 흐른다는 것 자체는 나 자신을 이제 어떤 틀에 맞춰서, 조직에 맞춰서, 그리고 나를 갈고 닦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수기로 그 글자가 많기 때문에 좀 어린 나이에도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연월의 구조가 계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갑 구조에서 교육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월 자체도 갑자월이에요. 그래서 갑자월에 가장 알맞은 직업물상이 바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그래서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월상 간목의 시기에 보면요, 간목하고 똑같은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서로 밀어내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분 역시 이 간목의 시기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서울로 홀로 이제 공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총명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찍부터 그 학업을 위해서요, 서울 친척집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운이 이제 금으로 흐르기 때문에요, 단체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간목이 이렇게 목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획력하고 활용력이 뛰어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의 시기에는 제가 이 땅을 한번 바꿔줄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분 역시 진토의 시기인 37, 45살 사이에요. 학교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학교의 분교에서 한동안 일을 하신 그런 경우가 되고요. 월은 교육이나 공직이 아까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겁이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군인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형은 사실 이 갑자월이기 때문에 형도 교육계통으로 일하시거나 공직이 어울리시는데 사업을 하셨습니다. 비겁이 강하고 그리고 진토를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진토를 노리는 그런 성향으로 사업을 하셨지만 성공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은요, 무오년 임수월 갑진일 경우 시주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간목일간이 진토, 술토, 무토라는 많은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원국 자체에 비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이 땅을 소유하려는 그런 모습이고, 비겁은 이 진중의 을목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무토, 술토, 진토, 그리고 오중의 기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사업으로 안정을 찾으신 그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요. 본인도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이 진토의 땅 자체가 이제 아버지를 돕는 그런 의미로 쓰셨는데요.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가 쓰는 임수라고 갑진은 서로 필요한 그런 모습이지만 지지에서는 진술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겉으로는 서로 필요해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두 분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그런 구조로, 실제적으로도요, 좀 다툼이 많아서 아버지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든 그런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가 원하는 그 땅하고요, 아버지가 활동하는 그 땅이 차이가 있어요. 술토 땅과 진토 땅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간목일주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고 싶지만 이게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이 자금의 부족으로 실제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토의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진토, 술토, 무토 모두 다 편재의 성향이 강해요. 그러면 정제라는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편재는 그런
안정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실행하려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진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을사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